10페이지부터 하면 됩니다. 오늘 10페이지부터 할 차례죠. 예, 이제 앞에 있는 거 의사표시 전까지는 별로 문제 없습니다. 법률행위가 우리 민총, 지금부터 민총 들어왔는데, 민총은 우리 시험 범위 뭐가 시험 범위 들어갑니까? 요 법률행위가 시험 범위 들어가죠.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킵니다. 근데 그 법률행위 중에서도 법률행위 무슨 요건이 시험 범위 들어간다? 효력 요건이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그 효력 요건은 당사자가 능력이 있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게 일반적 효력 요건이고, 그거 외에 조건이나 기한이 도래되거나 성취돼야 되고, 대리권의 존재, 이게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그 중에서 당사자에 관해서는 우리 시험 범위 안 들어가고, 결국은 뭐부터 들어간다? 목적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적의 유효권에서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걸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보기 전에 이제 요 법률행위 일반을 지금 보는 겁니다. 법률행위는 과연 뭐냐? 이제 이거부터 보는 거죠. 원래는 우리 시험 범위는 법률행위 유효요건이니까 법조문은 몇 조부터 시험 범위 들어간다? 103조부터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그래서 5회 시험을 딱 보면 3회 정도는 다 1번이 103조입니다. 앞에 거는 나오지를 않고 대부분 103조가 시험 범위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일반 법률행위 간단하게 볼 것 같으면, 법률행위는 자,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킨다. 맞죠? 근데 이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 중에서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의사표시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 유일한 요소라 그러면 틀려요, 맞아요? 틀렸죠? 반드시 가지고 있지 그것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필수 부결 요소라는 법률 요건으로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이다. 그게 의의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를 다시 그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때 의사표시가 몇 개 있냐, 어떤 모습으로 있냐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눕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거는 뭘 외워야 된다?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상추, 동면, 지혜철, 유죄포 그렇습니다. 다음에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권리가 뭐냐에 따라서 채권 변동을 목적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거는 무슨 행위라 그런다? 채권행위.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다 같은 법률행위인데 차이가 좀 있죠. 채권행위는 무슨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따라서 이행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하고,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을 종국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소유권 취득 이런 것을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처분 권한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 그러나 의무부담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니까 처분 권한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요 물권행위하고 주물권행위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뭘 한다? 처분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두 개를 처분행위입니다. 따라서 처분행위는 뭐가 있다? 물권행위와 주물권행위. 그럼 주물권행위는 뭐냐? 이것은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겁니다. 물권 이외의 권리, 물권 이외의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게 채권이죠. 그럼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한다? 양도한다니, 채무를 인수한다니 그런 겁니다. 그거 외에 물권 이외의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특허권, 저작권 이런 거 있죠. 그걸 요즘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는 무채재산권 그랬잖아. 요즘은 다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요 지식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 이런 게 다 뭐라고? 주물권행위입니다.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걸 주물권행위라고 하고, 요 두 개를 합쳐서 처분행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법률행위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다시 하나 볼 것 같으면, 자,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가 있어요.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킬 행위를 출행위, 비출행위는 재산 증가과 관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출행에도 다시 대가 있는 출행행위를 뭐라 한다? 유상행. 대가 없는 출행행위를 무상행위라고 합니다. 자, 물어봅니다. 정유계약도 출행행위다 그러면 맞습니까? 예? 정유도 출행행위보다 내 재산이 감소되고 타인 재산이 증가됐다. 출행행위입니다. 다만 대가가 있어 없어요? 대가 없는 출행행위를 뭐라 한다고? 무상. 대가 있는 것을 유상 그럽니다. 그래서 출행행위는 다시 유상, 무상으로 나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법률행위를 공부하면서 비교해야 될 게 뭐였냐면 준법률행위가 있어요. 이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아니죠. 그러면 준법률행위하고 법률행위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 어떤 것이 다를까요? 이거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법률행위는 요소로서 뭘 가지고 있다?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어요. 다음에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준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게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합니다. 가장 다른 게 여기 두 가지입니다. 준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는 게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변동합니다. 하나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준법률행위가 시험에 나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법률행위를 물어보면서 문항이 하나 정도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준법률행위 종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준법률행위는 다시 크게 나누면 뭐로 나눈다?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나눕니다. 잘 몰라도 돼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1시간 동안 하는데 모르더라도 한 문제 이상 안 틀립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거 모르더라도 뭐라고? 한 문제밖에 안 틀리니까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외울 거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걸 다 앞에 만들어 놓은 총책이니까 이거 참부터 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표현행위는 다시 뭐로 나눈다? 원래는 세 가지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감정의 표시는 볼 필요 없으니까 두 가지죠. 뭐가 있다? 의사의 통제와 관념의 통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저런 게 있었냐 이런 생각 들어도 괜찮아요. 비표현행위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이 사실행위는 다시 이제 순수 사실행위와 혼합 사실행위로 나눕니다. 순수 사실행위,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이런 것들입니다. 혼합 사실행위는 부부의 등고, 사무관리 그런 것들입니다. 몰라도 돼요. 무주물 선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그냥 틀리게 됩니다. 이런 거 지금 요즘 상팔년 문제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의사의 통제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다 그랬죠? 굉장히 많은데 무슨 최고, 무슨 거절걸음 됩니다. 그거 외에는 뒤에 무슨 자 붙으면 통제자나 뭐 상납 이런 거 붙으면 관념의 통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가끔 가다가 의사의 통제에 해당되지 않는 거 15년 만에 한번 나오고 그럽니다. 15년 만에.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의사들이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이렇게 오면 됩니다. 의사들이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이렇게 옵니다. 그럼 왜 여기 이제 법률행위하고 나올 수 있냐면 이 둘이 요게 다른 점이 요게 다릅니다. 다르기는 다르지만 최고하는 것도 아저씨 당신 아들이 대리권도 없이 당신 토지를 매각했다. 추인할 거요 물 거요 물어보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게 관념의 의사의 통제에 속합니다. 그러면 최고한다는 것은 당신이 추인할 거냐 말 거냐 내 의사를 지금 상대방한테 상대방 의향을 물어보죠. 그럼 내 의사가 일단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까? 법률행위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준법률행위라고 그랬잖아. 법률행위하고 비슷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법률적 행위라고 합니다. 준법률행위 호는 뭐라고? 법률적 행위라고 합니다. 다만 내 의사가 상대방 의사가 어떤지 물어보는데 상대방이 두 가지 중 하나죠. 추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럼 추인한다 의사가 있으니까 추인대로 효과가 발생할 거. 추인 거절하면 추인 거절한다는 그 말에서 효과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그 효과는 법에서 정해줍니다. 거절한 것으로 봅니까? 추인한 것으로 봅니까? 그게 최고의 효과라고. 추인한다, 추인 거절한다는 최고의 효과가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 표의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고, 아무 말 안 했을 때 추인 거절한 것으로 봐요.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효과가 아니고 왜 따른다고? 법률의 규정에 따릅니다. 그게 얼마나 다르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추인은 보는 게 무건대리 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 기간을 정해서 자,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합니다. 그럼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이거는 최고의 효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하는 그 효과에 따른 것이고, 아무 말 안 하면 무슨지 발신주의고, 추인을 뭐 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봐요. 그럼 똑같은데 봐봐요. 갑활 사이에 자전거 매매 계약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8세 미성년자임이 밝혀졌어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취소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입니까? 미성년자 쪽이 마음이죠. 그럼 상대방은 그 제한 능력자를 상대로, 그럼 쉽기로 뭐라고? 미성년자면 미성년자가 뭐가 된 다음에, 성년자가 된 다음에 상당 기간이 아니고 1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이걸 추인할 거요 말 거요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추인한다 그러면 추인한다는 의사에 따를 것이고, 추인 거절하면 추인 거절 의사에 따른데, 아무 말 안 했을 때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 아니에요.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위에 거는 뭐라고? 추인? 여기는 추인 한 것으로 봅니다. 다 같은 채권대의 효과가 같아 틀려. 어디에 규정해 준다?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겁니다. 이게 준법률행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 게 아니고 그때마다 다 법이 따로 효과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행위하고 다르죠. 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맞다니까. 그런데 효과를 어디서 정해준다고? 법률의 규정. 그게 이 양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 하나 외울 거 있습니다. 이 의사의 통지와 본념의 통지는 법률행위는 아니죠. 아니지만 뭐하고 비슷하니까, 법률행위하고 비슷하니까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외웁니다. 원래 대리는 본인을 대신해서 뭘 대신할 수 있습니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될 화장실도 대신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 원칙적으로 뭐만 할 수 있다? 법률행위, 그 중에서도 재산상 법률행위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대리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해야 될 뭘 대리할 수 있다? 재산상 법률행위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신분행위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신분행위는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해주면 안 돼요. 그런데 모두 할 수 있게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도 대리가 인정됩니다. 왜냐? 이것도 대리 법률행위 관한 규정을 만다 유추적을 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를 대리인이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리가 인정된다.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대리권 범위 속에 속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도 대리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행위는 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대리가 인정되지 않은 범위 불사신 배웠잖아요. 맞습니까? 불법행위는 대리할 수 있어 없어요? 다음에 여기 뭡니까? 사실행위. 요거는 그렇죠. 이 세 가지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묘하게 준법률행위 중에서도 사실행위만 따가지고 요거는 빼져 있죠. 왜 그렇다고 요거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요 표현행위,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딱 하면 써먹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그 15년 만에 하면 올 걸 대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내난하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만 해오면 된다고? 의사들이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그 정도 하고 이게 요거하고 요거만 다르다. 요거 정도만 기억하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니다. 문제 보면 권리 변동 이렇게 나오죠. 내가 방금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킬 수 있다 했죠. 그 권리 변동입니다. 권리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죠.
요 발생을 변경 소멸인데 요건 누구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발생 변경 소멸은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고 객관적으로 보고 권리 주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만다 취득하고 변경되고 상실되는 거죠. 이분이 아파트를 하나 매매했어요. 드디어 소유권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저분한테 소유권이 하나 발생됐잖아. 그러나 본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뭐 했다? 취득했다고. 아파트를 매매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상실됐어. 본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우리가 봤을 때는 요 소유권이 소멸됐죠. 그분한테. 본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상실. 이게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 따라 틀린 겁니다. 발생은 우리가 보는 거고 주체 입장에서 뭐라고?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절대적 발생 변경 소멸이나 취득 변경 상실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발생은 절대적 발생과 뭐로 나눈다? 상대적 발생. 절대적 발생을 다른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원시 취득. 이건 무슨 취득? 성계 취득 아닙니까?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되겠지. 자, 원시 취득은 전주라는 개념이 있어 없어요? 없죠. 자기가 최초로 취득하니까 전주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나한테 권리를 승계해주는 전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전주의 권리에 하자나 흠결을 승계하는 것은 뭐가 된다? 성계취득. 원시취득은 전주의 권리에 하자나 흠결을 승계한다 안 한다? 없는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따라서 전주가 무권리자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원시취득. 가능하죠? 왜냐하면 전주의 권리를 승계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컨대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뭐가 있다? 시효취득.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유시물 섭득, 건물 신축을 인한 소유권 취득 그런 겁니다. 따라서 시효취득 할 때, 자, 을이 20년간 소유사로 평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갑의 토지를 시효취득합니다. 그렇다고 이 을이 갑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민법이 이렇게 하면 그대에게 권리를 준다고 법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무슨 취득? 원시취득입니다. 그럼 요 갑이 매매 예약을 하고 A 앞으로 가등기를 뒀습니다. 가등기인 이유가 갑 혹은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놨잖아. 그러나 만일 시효취득해서 등기하면 이 가등기는 어떻게 된다? 소멸됩니다. 왜냐? 이 사람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갑과 할 사이 아파트 매매한다고 생각해봐요. 매매하는데 여기 벌써 가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럼 가등기 돼 있는 부동산 매수하게 되면 매수인 또 뭐가 있는 채로? 가등기 채로 소유권 취득하죠. 가등기가 없애기 위해서는 말소 등기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라고? 가등기 있는 채로. 전세권이 있는 전세권 있는 채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냐? 전주의 권리를 뭐하니까? 승계하는데 그 전주의 권리에 제한된 권리가 있죠. 그걸 그대로 뭐라고? 승계한다. 그게 승계취득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기는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눈다.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다. 설마니 오늘 우리 진도가 여기인데 시험에 좀 보고 왔겠죠? 예습 좀 했겠지? 민법을 예습을 안 한다는 것은 다른 과목은 전혀 안 본다. 그 말과 같은 겁니다. 설마니 민법에 그 정도의 애정은 가지고 있겠지. 그 정도의 애정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곤란해. 10편 봅니다. 10페이지부터 봅니다. 후다닥 좀 넘깁니다. 이거는. 자, 건물 신축하면 뭐라고? 원시취득이다. 저당권 설정했다. 설정적 승계죠. 저당권 설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에 1순위가 2순위로 간다. 이걸 말한다. 작용의 변경. 이렇게 말합니다. 작용의 변경. 1순위에서 2순위로 가는 거. 그런 거죠. 다음에 갑이 을에게 매각해서 소유권을 상실했다. 소유권이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데 있기 때문에 종전 권리주체 입장에서는 상실된 것처럼 봅니다. 이런 걸 상대적 소멸 그래요. 결국 권리의 이전적 승계를 종전 권리주체 입장에서는 상대적 소멸 그럽니다. 다음에 상속은 당연히 이전적 승계죠. 이전적 승계 중에서도 어디에 속한다? 포괄 승계 그렇습니다. 다음에 준법률인 것 그러면 의사들이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그 정도만 딱 찾으면 될 겁니다. 아니면 준법률인 거 물어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단독행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머지는 단독행위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추, 동면, 지혜철 다 빼버리면 보나 안 보나? 준법률행위가 남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죠. 의사의 통제, 의사가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그거 빼면 반드시 관념의 통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관념의 통제를 물어보면 뭐가 들어있다고? 의사의 통제가 들어있다니까 100%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답은 몇 번? 의사들이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했으니까 5번 거절 아닙니까? 다음에 4번 다 아는 거 5번 뭐 4번 하나만 할게요. 취득 수여한 소유권 취득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죠. 2번 신축 건물 소유권도 원시 취득. 매매는 승계 취득. 무주물 선점은 원시 취득.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죠. 승계 취득. 그렇습니다. 다음에 6번을 보십시오. 전주에 제한드린 권리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 뭘 찾으라는 겁니까? 원시 취득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취득, 유실물 섭도, 무주물 선점 그런 것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승계 취득이죠. 7번입니다. 법률의 성질이 다른 것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만약에서 시험에 딱 한 문제로 온다 그러면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3년 내지 4년 만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제가 꼭 외우라고 그랬죠. 상추, 동면, 채철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답이 몇 번이다? 성질이 다른 거 상추, 동면, 채철, 유제포인데 4번 유자가 나와 있죠. 그럼 뭐라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렇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매매 예약은 단독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매매의 예약. 자, 단독행위다 아니다. 상추, 동면, 채철이 안 들어가잖아. 그럼 아니라니까. 매매 예약은 계약이라니까. 두 번이나 시험에 답을 왔다나. 예약은 항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채권계약이라고.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입니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해제계약은 단독행위다 아니다. 시험 문제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거. 4번 합의해제가 나왔어요. 단독행위다 아니다. 아닙니다. 해제 딱 붙었다고 단독행위 아니에요. 해제계약은 다른 말로 하면 합의해제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라니까. 해제계약을 다른 말로 하면 합의해제라 그래. 계란이나 달걀이나 똑같잖아. 삼각 팬티나 세모 팬티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응? 홍시나 건시나 아닙니다. 사각형이나 네모나 응? 언뜻생 하나도 같은 거 많구만. 지 딸이나 내 딸이나 같은 딸이죠. 안 그렇습니까? 머리 좋을 때는 내 딸이고 머리 나쁘면 지 딸이고 그렇잖아. 우리 한다. 안 그럽니까? 집에서 머리 좋은 거는 다 자기 닮았다 그러고 안 닮으면 뭐라고? 남 닮았다 그러잖아. 자, 합의해제나 해제계약이나 같은 말이라니까.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그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니까. 사법고시도 거기에 자주 나와요. 합의해제 그러면 해제만 외우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독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시 했습니다. 매매 예약과 합의해제는 단독행위지 계약이지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아주 헷갈린다. 자, 다음에 8번을 보면 거기에 4번 유상행위 임대차 무상 정리되어 있죠. 정사무상이라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정려와 사용대체는 무상입니다. 나머지는 무상은 다 앞에 뭐가 붙어 있다 했죠? 앞에 반드시 무상자를 붙여줍니다. 무상 소비대차, 무상 임치 이렇게 앞에 말이 붙으니까 다른 거 외울 필요가 없고 요 두 가지만 외우면 된다고. 자, 물어봅니다. 무상행위는 언제나 편묵이야기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무상만 외우면 모든 게 결정된다니까. 이런 쌍부터 돌리라 그랬잖아. 그런 거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런 쌍 그러면 된다니까. 내가 욕을 하면서도 외우라 그러는데 어디부터 출발하는지 알아야 돼? 쌍부터 출발한다니까. 따라서 무슨 방향으로? 시기 방향. 상무는 유상, 무상은 언제나 편무요. 그러니까 무상은 언제나 편무입니다. 그럼 정사는 언제나 뭐라고? 편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외우더라도 뭐만 외우면 된다고? 요 무상만 외우면 이게 다 저절로 되게 돼 있다니까. 무상 아닌 거는 뭐게? 유상이겠죠. 그럼 유상을 물어보더라도 무상을 기억하면 될 것이고, 편무를 물어보더라도 뭘 보면 된다고? 무상은 뭐예요?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뭐가 아니다? 쌍무가 아니니까, 그럼 뭘 고르더라도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근데 다른 거는 다 앞에 뭐가 붙어 있는데, 무상 소비대차, 무상 임치, 무상 유임 다 나와 있는데, 딱 없는 게 뭐가 있다고? 정여와 사용대차라고. 그냥 이 두 개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래야만 일이 잘 풀려. 정사무상.
정사무상.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다 이거 우리 할 때 다 만드는 거라니까, 이게. 이거 다 학생들이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는 우리는 우리 시험 칠 때는 이런 게 자주 나왔다니까, 상팔년도 문제.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그냥 깡그리 다 뭔가 이상한 말로 해가지고 내가 그때 좀 고운 말로 외웠으면 여러분한테 전수할 게 많은데 너무 험악하게 외워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을 못 해주는 게 많아요. 그게 내 인격에 금이 가기 때문에 못 외운다니까. 그때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뭐라고 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더 빨리 외워진다니까. 그래서 그래 외운 겁니다. 지금은 말 못하는 건 많아요. 그냥 이런 것 정도만 이상 이런 정사무상.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되는 거. 소위 임종 유무상 이렇게 외웠어요. 소위 임종 유무상. 이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저만 그렇게 외웠어요. 전쟁이 나면 제일 많이 죽는 게 누굽니까? 소위입니다. 왜냐하면 소위는 권총 하나 주죠. 그리고 분대에서 제일 앞에 세웁니다. 그럼 가가병꼴만 잡았으면 좋습니다. 이 권총은 여러분 10m만 하더라도 안 맞아요. 정말 사람 맞추기 힘듭니다. 권총이 사람 잘 안 맞습니다. 이거. 저 정도 되면 사람 아무리 쏴도 잘 안 맞아요. 이게. 여기서 몇 미터 뭐라고 저기에 갑니다. 그래서 관통력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가 다 돌격 그냥 제일 많이 죽는다니까. 그래서 소위가 죽는 거는 인생 유무상을 느낀다. 그래서 제가 소위 임종 유무상 이렇게 외웠어요. 유무상이라는 건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된다. 소비대차. 유상 소비대차, 무상 소비대차. 위임도 유상위임, 무상위임. 임치도, 임치는 맡기는 거죠. 친구한테 물건 잠깐 맡기면 무상임치. 보안소에 맡기면 유상임치. 그런 겁니다. 종신정의금 그런 것들입니다. 소비대차도 이자 처분 뭐라고? 유상. 무이자면 유상. 위임도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유상. 삼촌한테 일 부탁하면 무상. 그런 소위 임종 유무상이라고.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되고 이렇게는 안 나온다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다 흘러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소위 임종 유무상. 자, 9번입니다. 처분권 없이 한 채권의 물권의 모두 무효다. 틀렸죠? 채권에는 처분권안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단독행위는 계약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지 않는다. 적용 안 됩니다. 단독행위와 계약은 완전히 다 같은 법률행위지만 유성이 틀립니다. 자, 봐봐요. 우리 민법에 계약이 15가지가 있어요. 그 외에 새로운 계약할 수 있어 없어요? 계약 자유원칙상 여러분은 어떠든지 두 사람을 합의하면 새로운 계약할 수 있다니까. 새로운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전인계약, 무명계약이라니까 그런 게. 근데 단독행위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새로운 단독행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권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단독행위를 못 만들어요. 단독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합니다. 새로운 단독행위를 못 만든다니까.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 단독행위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독행위는 우리 민법 계약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않는다. 그럽니다. 자, 다음에 단독행위는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묘약집 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 단독행위 가지고 박스 해가지고 안에 좀 외우라고 뭐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단독행위 특질이라고 나와 있잖아. 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까? 그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나오겠죠. 다음에 오늘 오른쪽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제가 다 했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9번 다시 봅니다. 9번에 3.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지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채무면제는 단독행위 맞습니다. 조건 붙일 수 있게 없게. 내가 이거 꼭 외우라 그랬잖아. 단독행위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독행위 못 붙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 붙일 수 있다. 그 이익만 주는 경우 대표적인 게 뭐라고? 요거는 외워놔야 된다니까 따로. 단독행위 맞습니다. 그러나 뭘 붙일 수 있다?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4번 출연, 부의 출연 중에서 매매는 출연행위다.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요식행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건 신중히 기하기 위해서 대부분 요식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언은 요식행위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식행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에 이제 목적의 유효권 들어갑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권 방금 말했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확정은 문제가 없죠. 성립 당시 확정돼 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 가능. 가능하지 않는 것은 국가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가능하는 것, 실현 불가능한 것은 무효죠. 불가능을 뭐라 그런다? 불능. 그래서 목적이 불능인 법률행위 무효다. 불능인지 아닌지는 사회관념에 따른다. 사회통념에 따르지 물리적 기준에 따르지 않는다. 불능인지 아닌지는 사회통념에 따른다 했습니다. 요걸 다시 이제 흔히 불능을 언제 불능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죠.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부터 불능을 원시적 불능, 그 이후에 불능된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원시적 불능이 되면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입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건물이 멸실된 후에 매매 계약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무효 그러면 항상 따라오는 게 뭐가 있다? 부당이득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해줘야 돼요. 그러나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효입니다. 여러분 원시적 불능은 민총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뭐만 나왔다? 후발적 불능. 그것도 두 번 뭐가 나올게? 유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그만 나왔어요. 매매계약 성립한 후에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됐다. 무효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맞아 틀려? 틀립니다. 유효입니다. 그거 나온 거예요. 자, 유효다. 보면 아이고 무효다. 여기 가장 유효, 무효 요거 정도가 중요한 것이고 여기는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줘야 된다 했죠. 부당이득만 하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하나 더 남았어요. 뭐가 남았게? 일방이 불능을 알았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몰랐던 자에게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발생된 손해 신뢰를 배상하라라고 되어 있는 조문이 뭐라고?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입니다.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법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울 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무슨 불능일 때? 원시적 불능이고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 아니고 뭐라고? 신뢰를 배상한다. 그걸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된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죠. 다만 이것은 뭐에 따라 기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없으면 위험부담. 그렇습니다. 이것도 위험부담도 채무불이행도 다 어디에 있다? 계약법에 나옵니다. 이 민총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 뭐다? 유효. 그걸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13페이지 1번 행위와 효력 요건 되어 있는데 자, 효력 요건입니다.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자가 사망해야 말이에요. 정지요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겠죠.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되고 다음에 유정의 효력 발생과 수정자의 생존되어 있는데 유정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으로 정리해 주는 게 정년은 여러분 살아생전하는 게 우리가 흔히 정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사인정렬이라는 게 있고 유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틀립니다. 유정은 뭐 하면서 정리해 주는 겁니까? 유언하면서 정리하는 걸 뭐라고? 유정이라 그래요. 되겠습니까? 유언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사망할 때 유언서에 뭐라고? 이 건물을 옆집 할머니에게 준다. 그게 뭐라고? 유정이에요. 되겠습니까? 유정도 또 독특한 유정이 있죠. 무슨 정? 이 아파트를 뭐라고? 옆집 할머니에게 준다 그러지 않고 내 재산 3분의 1을 준다. 이게 뭐라고? 포괄유정이에요. 일정 비율을 주는 거. 요거 포괄유정은 뭐와 같이 취급한다? 상속이라고 같이 취급합니다. 요것도 무슨 성격이에요? 포괄성격. 포괄성격입니다. 모두 포괄성격이고 유언도 포괄성격, 포괄유정도 포괄성격에 해당됩니다. 3분의 1 재산 준다는 것은 채무도 3분의 1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냥 상속인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럼 사인정년은 뭐냐? 이거는 다 생전에 합니다. 요거는 뭐라고? 사후행위라 그래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사망에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 사망할 때 아니고 요거는 윤으로서 하는 겁니다. 요거는 생전에 하는데 효과가 틀려요. 정년은 그냥 살아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요 사인정년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 아파트를 주마. 단 너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주겠다.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누군가 뭐라고? 사망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사인정년이라 그래요. 이렇게 정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려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자체가 유정의 효력 발생과 수정자의 뭐라고? 생존인데 수정자가 생존하면 자, 우리가 말할 때 유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유언자가 죽어야 되겠죠.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언과 공정정서의 유언 방식 돼 있죠. 이 말은 유언은 일정한 방식을 갖추잖아. 아예 유언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5번은 성립 요건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일단 성립된 다음에 뭐가 하는 거다? 효력 발생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5번은 성립 요건이고 나머지는 다 무슨 요건? 효력 요건입니다. 효력 요건. 자,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2번 불능에 관한 겁니다. 1번 후발적 불능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뭐고? 유효고 채무불이행 내지 위험부담입니다. 2번 목적이 원시적 불능을 알았던 계약 당사자는 이를 알 수 있었던 상대방에 대해서 실례익 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실례익 배상 책임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럼 책임지지 않습니다. 3번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이 문제될 수 있다. 맞죠? 다음에 목적 일부가 불능인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다. 자,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 원칙이다? 전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일부 불능도 똑같습니다. 전부 불능이 원칙입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입니다. 자, 기책 사유 없이 불능된 게 위험부담이죠. 기책 사유 없잖아. 그럼 기책 사유 없으면 현재 우리 민법은 누가 위험부담하게 돼 있다? 세무자죠. 그걸 채권자 위험부담으로 돌릴 수 있게 없게. 계약법은 다 임의규정이라니까 돌릴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약해도 된다니까. 지금 이게 5번이 불가항력, 지금 양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 아닙니까? 불가항력이. 천재지변이라니까 대표적인 게. 그게 지금 위험부담 문제 아닙니까? 누가 부담한다고? 채무자. 그러나 채권자 위험부담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딱 특약하면 됩니다. 중돈 받은 이후에 건물이 사후에 어떤 사유로 멸실됐든 간에 매수인은 대금 지급한다. 특약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강행법규가 아니고 임의법규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 적법입니다. 적법도 우리 시험에 딸랑 한 10년에 2번밖에 안 나왔어요.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이때 법이라는 건 무슨 법을 말한다? 강행법규죠.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다. 이 강행법규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때 사법 효력까지 무효로 만드는 규정, 그런 강행규정을 뭐라고? 효력규정. 사법상 효력은 그대로 유효를 두는 것을 단속규정 그럽니다. 요거는 그냥 무효죠. 네. 요거는 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하고 개인 간에 맺었던 거래계약은 유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게 효력규정 해당되는 게 뭐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받아는 규정은 효력규정이죠. 허가받지 않으면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없어요. 여기 이제 시험에 2번 요것만 나왔다 그랬죠. 단속규정 나오는 게 뭐가 있다? 그렇죠. 중간생략 등기 이것만 나왔다니까. 중간생략 등기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하면 처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생략 등기 자체는 뭐라고? 유효.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 그냥 단순 암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3번과 4번 문제 나와 있죠? 그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자, 금융실명제에 따를 때 비실명 금융거래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그래서 금융거래계약 자체가 무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효 그럽니다. 주택법상 일정 기간 전매 금지라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할 때 국민주택은 일정 기간 전매를 못하게 되어 있죠. 전매했습니다. 전매계약은 뭐라고? 유효 그렇게 말합니다. 전매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나올 것이고 리얼은 당연히 초과 수수료 약정은 무효. 그러니까 5번이 리얼이 답인 거죠. 4번 가봅니다. 변호사 규정을 위반해. 여러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자격증 없는 자가 변호사 자격증 없는 자가 이러면 전부 다 뭐라고? 무효입니다. 변호사들이 어떤 사람인데 그걸 유효로 만들겠습니까? 국회의원 중에 제일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뭡니까? 변호사입니다. 그게 얼마나 뭔가 법률을 자기들이 만드는데 유리하게 만들겠습니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뭐 변호사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가지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 법률상 좀 잘해야 돼. 법률을 잘 만들어야만이 뭐라고? 출발이 동일하지. 그때그때 땜빵식이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단 정의롭고 그런 사람이 가야 되겠죠. 다 2번입니다. 정권회사는 혹은 임정원은 부당 금융행위를 하지 말라고 정권거래법에 되어 있는데 그걸 위반해서 투자 수익 보장 약정했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다음에 국유재산법을 위반해서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자기 명의나 타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무효입니다. 다음에 4번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를 때 동기인에게 대출하지 말라, 얼마 이상 대출해주지 말라는 대출한도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그걸 위반해서 대출해줬다라고 할지라도 대출계약 자체는 뭐라고? 유효입니다. 대출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당연히 뭐 기본재산 처분하는 게 무효죠. 이 기본재산 처분하는 게 무효라고 하는데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면 상대적 무효입니까? 여러분 아무 말 없으면 절대적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는 비진의 표시와 통정의 표시밖에 없다니까. 따라서 그걸 다시 전득하는 자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그냥 절대적 무효, 아무 말 없으면 다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등기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인정 안 해줘요. 자,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반사회적 행위인데 5, 6, 7, 8번까지가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문제 많죠? 여기서 벗어나는 거 있겠습니까? 나머지는 모의고사 등을 보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지금까지 반사회적 행위 나오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다음 중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나왔지. 다른 건 나온 적 없습니다. 효과 이런 거 나온 적 없어요. 다만 이중 매매가 몇 번씩 나올 뿐입니다. 그 여기도 여러분 간단하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됩니다. 6번 한번 봅니다. 변호사 아닌 자가, 그럼 보나 안 보나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변호사인 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 이걸 뭐라고? 유효다 무효다? 다운계약서 작성하는 거 유효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두세 번 나왔어요. 다운계약서 작성하는 거. 여러분 탈세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든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3년 뒤에 받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반사회적 행위 아닙니다. 다음에 3번은 키포인트가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나와있죠. 그럼 적극 가담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적극 가담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다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다음에 4번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입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할 때 허가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죠. 근데 확정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냐? 불허가 처분됐을 때 그런 거겠죠. 여기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 전 거래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에 의해서 뭐냐면 농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었어요. 그래서 농지 매매할 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니까 20일까지 허가를 받기로 약정했어요. 근데 농지 매매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붙였냐면 농지를 공장 용지로 전용 허가 받는다는 조건하에서 뭐였다? 농지 매매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허가 받기 전에 농지를 전용 허가 받으러 갔는데 구청에서 불허 처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농지 매매 계약은 뭘 조건부로 한 겁니까?
전용 허가 받아준다는 건 뭐라고? 조건부로. 그러면 농지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언제? 전용 허가가 받아준다는 조건 아래니까. 전용 허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조건이잖아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죠. 근데 지금 조건 성취가 가능해 불가능해? 오늘 했죠? 불허 처분됐잖아. 그럼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 무슨 됐다? 불가능이 됐잖아. 불정무. 그럼 확정무효가 됩니다. 이건 이제 유동정무효가 아니고 뭐라고? 확정무효로 바뀌는 겁니다. 농지 증용 불허가 되면 이 매매계약은 뭐 된다? 확정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허가 전 거래계약이라도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7번은 기억했고 니은 또 피보험자 사례 나오죠? 사례 나오는데 그게 유효가 되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7번은 디귿은 보면 공무원 청탁이란 말이 나오죠? 청탁을 하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보수를 지급하고 정단의 행위를 하더라도 무조건 무효입니다. 다음에 리을은 왜 반사회적 행위가 아닐까요? 리을.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닌지는 법률 행위시를 규정합니다. 매매면 매매계약 체결시를 규정하죠. 그럼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는 범죄로 취득된 걸 몰랐잖아요. 따라서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닌 거는 뭐가 있습니까? 기억도 반사회적 행위 아니죠. 리얼도 반사회적 행위 아닙니다. 8번은 허위 진술이란 말이 1번 나오죠. 그러면 금전이 많이 지급됐든 적었됐든 다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유연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예. 다음에 불법 밀수 알고 했죠. 동기의 불법을 알고 했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노름빚은 변제할 필요 있어 없어요? 변자규례 약정 무효입니다. 5번은 머리 좋은 남편 사건이죠. 유효입니다.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또 1번에 보면 뭐가 나와 있다? 아니, 적극 가담 나와 있잖아. 우리 민법 시험에 적극 가담 나오면 다 무효입니다. 적극 가담. 어디에 적극 가담할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전덕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무효인 전환, 무효인 추인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했다. 반사회적 행위죠.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무효인 추인이 아니 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이행을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죠. 자, 이행하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4번입니다. 반사회적 행위로 물건에 급여한 경우 소유권에 의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감남과 을려가 첫 계약을 해제 조건으로 정액 계약을 했어요. 그럼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입니까? 그 법률행위가 무효입니까? 그럼 여기가 뭐가 무효라는 겁니까? 정액 계약이 무효라는 겁니다. 첫 계약이라는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정액 계약이 무효입니다. 몇 조 위반은 무효다? 103조. 그러면 정액 계약 했지만 정리해줄 필요 있어 없어요? 예? 무효라니까 정액 계약이. 따라서 감남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러고 헤어지면 됩니다. 예. 자,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왜 그러냐? 무효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남이 이걸 이행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왜 없다?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니까. 746조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됩니다. 자, 등기부를 살펴보는 겁니다. 등기부를니까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죠. 지금 월 앞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 등기 원인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정년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네? 지금 내가 무효라고 써놨잖아. 정예가 무효라니까. 그럼 엄밀히 말하면 이 월은 소유권을 취득할 원인이 있어 없어요? 원인 없이 권리를 취득했잖아. 그래서 갑이 실제 사건입니다. 감남이 사망하고 그 자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강남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을려를 상대로 아버님이 줬던 거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했다니까. 근데 이 갑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자 이
이게 뭐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 게 아니고 너는 정려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했지만 이 정려가 뭐라고? 무효니까 너는 소유권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나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않고 소유권에 관해서 반환 청구를 했어요.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자 판례가 말하기를 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원인이 없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너는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즉 반환 청구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을은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지만 너가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을은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지만 너가 갑인 너가 을에게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적 효과로서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따라서 소유권에 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반사적 효과입니다. 실제로 을은 가질 이유는 없어요. 이게 반사적인데 반사적인 이런 겁니다. 갑과 을이 서로 이웃하는 소유자고 여기에 골목길입니다. 근데 을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쪽에 지금 전기선이 찌릿찌릿 지나가도록 지금 담당을 높게 하고 있어요. 들어가면 찍 죽습니다. 그리고 이 대문 쪽에는 뭘 달았냐? 전등을 굉장히 많이 답니다. 항상 밝게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밝게 다니는 사람이 마음이 좋다 그러잖아. TV나 뭘 보면 말하고 우울한 그런 사람들이 다 조명을 뭐라고? 낮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장사집이라든지 쾌락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조명 시설을 밝게 해야 돼요. 밝게 하는 게 좋습니다. 중개업소도 머리는 컴컴한테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조명을 잘 해야 돼요. 조명이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 상태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이 갑남은 가난하지만 이 골목길을 자유롭게 항상 밝은 데 다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꺼져버린 겁니다. 깜깜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문을 두드립니다. 아저씨 불 꺼졌다고. 그래서 이때까지 밝게 다니는데 내가 지금 어렵게 다니지 않냐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밝게 다니는 것은 밝게 다니는 어떤 뭐가 있어서 하는 누리는 이익이 아니고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을이 불을 켜기 때문에 누리는 뭐라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이게 반사적 이익입니다. 되겠습니까? 나한테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반사적으로 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에 관해서도 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 앞에 거는 흘렁흘렁 보면 됩니다. 이제 두 가지 이중매매입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